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사람을 외모로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가장 높은 곳에서 당신을 내려다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 단돈 5,000원짜리 꿀물 한 병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벌레 취급했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한 오만한 점장의 최후까지. 오늘 사연은 정말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와 뜨거운 감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하 15도의 혹한이 몰아치던 지난 겨울,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고무장갑을 낀 채 변기 안쪽을 닦고 있었습니다. 올해 60이 된 김상철 씨입니다. 상철 씨는 한때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님이었지만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 내외마저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뒤 그에게 남은 건 7살짜리 손녀 지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뿐인 핏줄인 손녀 지수가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술비만 3천만 원, 신용불량자인 상철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들이 다 기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청소뿐이었습니다. 손이 얼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병원에 있는 손녀를 생각하며 그는 오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휴게소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40대 초반의 박 점장이었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상철 씨의 엉덩이를 구두발로 툭 찼습니다. 아우씨, 김치 아저씨. 내가 몇 번을 말해요. 바닥에 물기 하나 없이 닦으라고 했죠. 손님들이 미끄러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길래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점장님. 눈이 와서 손님들 신발에 눈이 묻어 들어오는 바람에. 상철 씨가 허리를 굽히며 사정했지만 박 점장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요. 아우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또 안 씻었어. 노인네 냄새 때문에 밥맛 떨어진다고 손님들 컴플레인 들어오잖아. 내 휴게소 격 떨어지게 진짜. 당장 방향제나 뿌려. 상철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점장은 평소에도 힘없는 용역 직원들을 괴롭히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상철 씨에게는 유독 더 가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철 씨는 직원 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김치 하나를 놓고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빨리 먹고 오후 근무를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박 점장이 직원들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밥을 먹는 상철 씨를 발견하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야, 김상철. 누가 손님들 다 보는 데서 그 더러운 작업복 입고 밥 처먹으래. 비상하게 진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당장 나가서 안 보이는 데서 처먹어. 밥값도 아까워 죽겠는데 진짜. 박 점장은 말과 함께 상철 씨의 식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엎어지고 밥알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국물이 상철 씨의 낡은 바지에 튀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상철 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 순간 병원에 누워있는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잘리면 다음 달 수술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김치와 밥알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얼른 치우겠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박 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찌쯧. 깨끗이 치워. 밥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땐 진짜 해고야. 그날 밤 상철 씨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밤 11시. 그날은 10년 만에 폭설이라며 뉴스에서 떠들썩하던 밤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던 상철 씨는 쏟아지는 눈을 뚫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을 지나는데 눈더미 속에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 아니 노인이었습니다. 허름한 낡은 방한복 차림의 노인이 눈 속에 파묻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어르신, 정신 차려보세요. 상철 씨가 흔들어 깨우자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누가 봐도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거나 노숙자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상철 씨는 주저없이 노인을 부축해 자신이 몰래 휴식을 취하던 좁은 보일러실로 데려갔습니다. 점장에게 들키면 당장 해고였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상철 씨는 보일러실 구석에 노인을 앉히고 자신이 덮으려던 낡은 담요를
음료를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온장고에서 자신의 사비로 산 5,000원짜리 따뜻한 꿀물 한 병을 땄습니다. 어르신 많이 추우셨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따뜻한 꿀물입니다. 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꿀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굳어있던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아껴두었던 붕어빵 2개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내일 아침 손녀에게 가져다 주려던 것이었지만 눈앞의 노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식긴 했지만 요기는 될 겁니다. 노인은 붕어빵을 허겁지겁 먹으며 상철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자네 형편이 넉넉해 보이진 않는데 왜 생판 모르는 늙은이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나. 요즘 세상에 나 같은 거지를 보면 신고부터 하던데. 노인의 목소리는 행색과 달리 묘하게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눈치채지 못한 채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보니까 병원에 있는 제 손녀 생각이 나서요. 그 어린 게 심장이 아파서 태어나서 병원 밖을 한 번도 못 나와봤어요. 제가 돈만 있었어도 진작 수술을 시켜줬을 텐데. 못난 할애비 만나서 고생만 하네요. 이 추운 날 갈 곳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상철 씨는 낡은 지갑 속에 꽂힌 손녀 지수의 사진을 꺼내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꿀물을 마시다 말고 한참 동안 사진과 상철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참 따뜻하구만. 이 꿀물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달고 맛있어. 그리고 자네가 준 이 온기 내 절대 잊지 않겠네. 노인은 무언가 결심한 듯 상철 씨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김상철.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상철 씨가 잠깐 졸음이 쏟아져 눈을 붙인 새벽녘,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빈 꿀물 병과 붕어빵 봉투뿐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노인이 무사히 갔기를 바라며 다시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한 박 점장은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CCTV를 돌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 상철 씨가 노숙자를 부축해 보일러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점장은 씩씩거리며 당장 상철 씨를 호출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상철 씨에게 박 점장이 서류철을 집어 던졌습니다. 야, 이 미친 인간아, 너 제정신이야. 보일러실에 노숙자를 들여.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야. 내가 사장이냐고. 죄송합니다. 점장님, 어젯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상철 씨가 고개를 조아리며 변명했지만 박 점장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죽든 말든 내 알바야. 만약에 저 노인네가 여기서 객사라도 하면 우리 휴게소 이미지 어쩔 거야. 재수원부께 진짜 안 그래도 본사에서 아멘 감찰 나온다고 해서 예민해 죽겠는데 너 당장 짐 싸야고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해고라는 말에 상철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철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박 점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점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만 일하게 해주세요. 다음 달에 지수 수술비 중도금 내야 합니다. 지금 쫓겨나면 우리 손녀 죽습니다. 제발요. 바닥이라도 할 거라면 할겠습니다. 상철 씨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 점장은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상철 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 징그럽게 달라붙네. 이거 안 나. 경비 뭐해. 이 아저씨 당장 끌어내. 결국 상철 씨는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짐 가방 하나만 든 채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휴게소 문이 닫히고 상철 씨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손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잠든 손녀를 보며 그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미안해.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온 독촉 문자였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눈발은 더 거세게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상철 씨는 밀린 며칠치 급여라도 정산받기 위해 쭈뼛거리며 휴게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점장에게 또 무슨 수모를 당할지 몰라 겁이 났지만 단돈 10만 원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입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찰차 2대가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세단 10대가 줄지어 휴게소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휴게소에 있던 손님들도 직원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웅성거렸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박 점장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본사 회장님이라도 오신 거야? 야, 다들 줄서 인사 똑바로 안 해. 박 점장은 직원들을 일렬로 세우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대기했습니다. 가장 앞선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기가 흐르는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의 창업주이자 이 휴게소 프랜차이즈의 오너인 강태산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등장에 박 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납작 엎드려 아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방문하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제가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드렸을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아주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박 점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의 눈길이 머문 곳은 구석에서 초라하게 짐꾸러미를 들고 서 있는 상철 씨였습니다. 강 회장은 성큼성큼 상철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상철 씨 아직 여기 있었군.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강 회장이 상철 씨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상철 씨는 너무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를 아시는지. 벌써 잊었나? 3일 전 자네가 준 그 꿀물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었네. 강 회장이 선글라스를 벗자 상철 씨는 그제야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라 못 알아봤지만 그 얼굴은 분명 3일 전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상황 파악이 안 된 박 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아는 사이십니까? 이자는 며칠 전 해고된 청소부 나부랭이입니다. 근무 태만으로 제가 쫓아냈습니다. 재수 없는 인간이니 제가 당장 치우겠습니다. 경험 뭐해? 이거지. 같은 인간 당장 안 끌어내고. 박 점장이 상철 씨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시끄럽네. 강 회장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휴게소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박 점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보게, 점장 자네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없군. 하긴 3일 전에도 그랬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흘 전 나는 병원에서 심한 당뇨와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네. 그런데 그날 밤 내 평생지기 친구 녀석이 저 세상으로 갔다는 비보를 들었어. 비서들을 깨우면 병원부터 가라고 말릴까봐 나는 몰래 택시를 불렀네. 너무 경황이 없어 얇은 실내복 바람으로 뛰쳐나왔지. 그걸 본 택시 기사 양반이 이 날씨에 옷이 너무 얇다며 트렁크에서 낡은 방한복 점퍼를 하나 꺼내주더군. 그래, 자네가 거지 옷이라고 했던 그 옷 말이야. 그렇게 택시를 타고 내려가다 이 휴게소 화장실에 들렀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공포에 질려 눈보라 치는 밖을 헤매다 쓰레기장까지 가게 됐지. 추위와 저혈당으로 죽어가던 그때 내 손을 잡아준 게 바로 저 사람이야.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박 점장의 가슴팍을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더럽다며 피하던 나를 자신의 쉬는 공간으로 데려가 언손을 녹여주고 귀한 꿀물까지 내어준 유일한 사람이지. 내 생명의 은인에게 냄새가 난다고? 밥그릇을 엎어? 내가 CCTV를 다 확인했다. 내 놈은 껍데기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더군. 우리 그룹에 너 같은 쓰레기는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꺼져. 내가 저지른 횡령과 갑질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감방에 갈 준비나 해라. 박 점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울며 불며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경호원들 뭐하나 이 자에게 악취가 난다. 당장 끌어내. 결국 박 점장은 자신이 상철 씨를 내쫓았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소란이 정리된 후 강 회장은 다시 상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과는 달리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받아 상철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이건 내 작은 성이야.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센터 VIP 수술 예약증, 수술비 3천만 원 전액 완납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 한 장, 태성그룹 휴게소 총괄 본부장 임명장. 상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뭡니까? 저는 그저 꿀물 한 병 드린 것뿐인데. 자네가 준 건 꿀물 한 병이 아니네. 모두가 나를 미친 노인네 취급할 때 자네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얼어 죽어가던 나를 살린 걸세 지수라고 했지?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켜놨네. 수술만 받으면 완치될 수 있어. 그리고 오늘부터 자네가 이 휴게소를, 아니 내 산하의 모든 휴게소를 관리해주게. 자네 같은 따뜻한 사람이 책임자라면 나는 안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숨 다해 은혜 갚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고속도로 휴게소 벤치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상철 본부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건강하게 뛰어노는 손녀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습니다. 상철 본부장은 지나가는 허름한 행인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료 식권 한 장을 쥐어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던 청소부 김상철 씨. 그가 건넨 건 5,000원짜리 꿀물이 아니라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